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6시 44분쯤 중국 폭격기 2대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 1시 11분쯤 러시아 폭격기 2대까지 무려 6시간 50여 분 동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번갈아 또는 연합비행으로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넘나들었는데요. 우리 공군은 F-15, F-16 전투기 18대를 번갈아 띄우며 2차례에 걸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 방송과 사격 등 단계별 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공군과 중국 공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날 처음으로 장거리 항공기를 통한 합동 초계 비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군사협력 계획의 일환일 뿐이고 비행 기록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소식 접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 방공 식별구역이랑 영공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제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영공은 영토 혹은 영해 위의 상공으로 엄연히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이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영역이어서 영공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네. 특히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라든지 비행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영공으로 들어온 이후에 대처를 하려면 늦기 때문에 방공 식별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미리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방공 식별 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이 타국 군용기가 침범하면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전투기가 출격하기 때문에 이 한중일 방공 식별 구역 중첩 공역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 역시 2014년 1월 기존보다 확대된 범위가 발표되면서 한중일 같이 겹치는 구역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이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데요. 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카디즈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km 근방으로 경고 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왜 카디즈를 침범했는지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안보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공조와 장거리 비행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의 방안에 맞춰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견제하려는 무력 시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2주가량 예정된 한미연합주의소 연습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미국이 이란 견제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전력을 구성해 대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미국을 압박한 행동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미일 공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검토 얘기까지 꺼내면서 일본의 이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이미 경고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또 한일 관련의 중재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중립 입장만을 고수할지 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식 입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네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홍콩,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9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도 홍콩에서는 계속해서 대규모 반정부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밤 홍콩 위안랑 전철역에서는
100여 명의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쇠몽둥이와 강목 등으로 송환법 반대 시위 참여자들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백색 테러로 임산부를 포함해 45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고 홍콩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35분이나 지난 후에 출동하는 등 늑장 대처를 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경찰 지휘관이 경찰 30여 명을 대동하고 이 흰옷을 입은 남성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퍼지면서 유착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 홍콩 경찰은 뒤늦게 행동에 나서서 22일 밤 백색 테러 용의자 6명을 체포했는데요. 여기에는 홍콩 폭력 조직 사마프의 일파인 14K 또 WSW 등의 조직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좀 지금까지 홍콩 정부의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뭐 폭력적인 장면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노출을 한다거나 뭐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는데도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좀 많이 받았는데 또 이런 가운데서 백색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거여서 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과 스테판 로 경무처장은 경찰과 폭력배의 유착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범민주 진영의 에디초 의원은 폭력배들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때 경찰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과 폭력배가 결탁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색 테러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백색 테러 사건이 발생한 21일 오전부터 이미 SNS상에서는 위안랑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위안랑역에서 하차하지 말라거나 또는 이 시위대의 상징이죠. 검은 옷이 아닌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데 홍콩 본토에서는 이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본토의 모습은 살짝 다릅니다. 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시위대가 홍콩 주재 베이징 연락사무소를 공격한 일을 크게 보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중대, 친중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해외파는 이틀째 일면 논평을 통해서 이 홍콩 시위대의 위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관영중앙 CCTV도 뉴스에서 홍콩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홍콩 시민들도 시위대의 폭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네. 백색 테러라든지 또는 친중파의 과격성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고 이 홍콩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서 이 홍콩 시위에 대한 본토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위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본토 여론을 명분 삼아서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 템페이룽 베이징 항공항천대 로스쿨 부교수는 중국 본토의 부정적 여론이 강경파의 입지를 넓혀주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며 이 상황이 악화되면 중국 정부는 홍콩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본토법을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18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내 국가안보나 통일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정부가 홍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은 뭔가요?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일부 외부 세력이 배후에서 홍콩 사태를 조종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됐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검은 손을 조속히 걷어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화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은 명백히 중국의 홍콩이고 중국은 절대로 외부 세력이 홍콩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선포했는데요. 특히 미국 국무부가 홍콩 정부에 대해서 언론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그들이 홍콩에 뻗은 검은 손을 조속히 걷어들일 것을 권고한다며 강력 반발했고요. 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영국에 대해서도 영국 식민지 시기를 거론하면서
홍콩은 반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자치와 권리,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홍콩의 현재 시위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